여러분, 거대한 마천루가 빽빽하게 들어선 도심 한복판이나 끊임없이 파도가 들이치는 방파제 위에 서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이 수십만 톤에 달하는 구조물들이 흔들림 없이 버틸 수 있는 이유는 결국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발밑의 흙이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딥다이브는 바로 이 집안공학의 은밀하고 강력한 세계를 파헤쳐봅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특히 오늘 집중적으로 해부해볼 핵심은 집안 계량의 화학적 솔루션입니다. 테코솔루션으로 대표되는 심층 혼합 처리 방식, 즉 DCM 공법과 고압 분사 방식인 제트 그라우팅 메커니즘을 짚어볼 텐데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과거에는 주로 물리적으로 물을 빼내는 방식을 썼잖아요. 맞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안을 단단하게 만드는 핵심 원리는 물리적 배수였어요. 쉽게 말해서 연약한 흙 속에 포함된 물을 물리적인 힘으로 꾹 눌러서 빼내는 안밀 방식이었죠. 흙입자 사이의 빈 공간을 없애서 단단하게 만드는 원리인데 이제 우리가 다룰 새로운 패러다임은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화학적 고결작용이죠? 네, 정확합니다. 물리적으로 쥐어짜는 게 아니라 흙 속에 화학적 고결제를 직접 투입해서 집안의 성질 자체를 단단하게 변화시키는 솔리디피케이션, 즉 고결 개념입니다. 스펀지를 무거운 돌로 눌러서 물을 빼내는 거는 과거 방식이라면 이제는 그 스펀지 안에 강력한 접착제를 부어서 거대한 돌덩이로 변성시켜버리는 거네요. 확실히 공사비 자체는 상승하겠지만 마철루처럼 확실한 강도가 필요할 때는 필수적인 선택이겠어요. 그렇죠.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현장에서는 이 확실한 강도라는 게 가장 중요한 무기거든요. 그럼 이 화학적 고결을 땅속에서 어떻게 구현하는지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 기술이 기계적 교반으로 균질한 강도를 만드는 DCM 공법인데 원리를 보면 마치 거대한 믹서기를 땅속에 집어넣고 돌리는 것 같더라고요. 거대한 믹서기라는 비유가 아주 적절합니다. DCM이니까 딥 시멘트 믹싱의 핵심은 철저하게 기계적인 강제 혼합에 의존한다는 점이요. 푸딩처럼 연약한 집안에 시멘트계 고결제를 주입하면서 그 굴착기 끝에 달린 거대한 교반 날개를 같이 돌려버리는 거죠. 흙이랑 시멘트를 물리적으로 비벼버리는 거군요. 네, 그렇게 믹서기가 지나간 자리에는 우리가 원하는 형태와 강도를 가진 단단한 원기둥, 전문 용어로는 인시추 파일, 현장 타설 말뚝이 쫙 완성되는 겁니다. 이 시공 프로세스가 3단계로 나뉘는데 아주 직관적입니다. 첫 번째가 굴착 및 분사 단계죠. 맞습니다. 장비가 땅을 뚫고 내려가면서 굴착축 끝에서 시멘트 고결제를 뿜어냅니다. 그리고 설계된 깊이까지 도달하면 두 번째 단계인 혼합, 즉 믹싱 단계가 시작돼요. 날개가 본격적으로 돌아가는 단계네요. 그렇죠. 여러 겹의 교반 날개가 회전하면서 그 뿜어져 나온 고결제랑 원래 있던 흙을 완벽하게 뒤섞어줍니다. 이 기계적인 회전력이 흙입자 표면에 시멘트를 골고루 스며들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그렇게 회전하면서 서서히 장비를 끌어올리면 마지막 세 번째인 조성 완료 단계에 이르고요. 흙과 시멘트가 결합해서 뚜렷한 원기둥 구조체가 완성되는 방식이군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거대한 기계를 쓰는 이유가 이게 소음이나 진동 면에서 엄청난 장점이 있다면서요? 언뜻 보면 무시무시한 장비라서 시끄러울 것 같지만 사실 전통적인 타격식 말뚝박기랑은 아예 다릅니다. 쾅쾅 내리치는 게 아니라 거대한 날개가 부드럽게 흙을 파고들며 회전하는 방식이거든요. 특성을 가집니다. 도심지나 진동에 민감한 지역에서 굉장히 유리하죠. 게다가 점성이 강한 점성토, 클레이부터 알갱이가 굵은 사질토, 샌드까지 모두 적용 가능한 범용성을 자랑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방파제 기초를 다지거나 도심지 굴착할 때 흙이 쏟아지지 않게 막아주는 토압 저항 용도로도 쓰이고 물 셀 틈을 막는 차수 역할까지 완벽하게 해낸다는 게 참 대단합니다. 그게 바로 DCM의 매력이죠. 그런데 여기서 현실적인 의문이 듭니다. 만약 공간이 엄청 좁다면요. 천장이 낮은 지하 주차장 같은 곳에는 그 거대한 믹서기가 들어갈 수조차 없잖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공간의 제어가 완벽히 극복하는 두 번째 기술이 등장합니다. 기계적인 날개 대신 초고압 유체의 절삭력을 이용하는 제트 그라우팅 공법이죠. 제트 그라우팅. 이름부터가 파괴적이네요. 네, 이거는 흙을 섞는다는 개념을 뒤집어버린 기술이에요. 날개가 아니라 아주 작은 노즐에서 뿜어져 나오는 초고압 유체의 강력한 운동 에너지로 주변 흙을 깎아냅니다. 압력이 무려 200에서 400kg/cm에 달하거든요. 400이요? 우리가 세차장에서 쓰는 고압수가 기껏해야 100에서 150 정도인데 400이면 콘크리트도 썰어버리는 수압 아닌가요? 맞습니다. 워터제 절단기 수준의 무시무시한 압력이죠. 그 압력으로 주변 흙입자를 완전히 파쇄하고 깎아낸 뒤에 그 빈 공간을 고결제로 치환해서 확장된 원주형 계량체를 만드는 원리입니다. 장비 직경은 파이프 수준으로 작은데 계량체는 반경이 1m에서 2m까지 거대하게 만들어지죠. 날개 없이도 유체의 절삭력만으로 넓은 공간을 깎아낸다는 거군요. 근데 이 분사하는 유체의 조합에 따라서 방식이 세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첫 번째는 경화제만 쏘는 단관 방식이죠. 네, 싱글 로드 방식은 아주 심플합니다. 경화제 하나만 고압으로 쏘는 거죠. 근데 엔지니어들이 욕심이 생겨서 압력을 무작정 올리지 않고도 물줄기를 더 멀리 보내고 싶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중관 방식이 나온 거군요. 공기를 같이 쏜다면서요. 더블 로드 방식의 유체 역학적 아이디어가 정말 기발하죠. 안쪽 파이프에서는 경화제를 고압으로 쏘고 바깥쪽에서는 공기를 같이 분사합니다. 공기가 경화제 물줄기를 감싸서 흙이나 물과의 마찰을 확 줄여주는 거예요. 일종의 슬립스트림 같은 보호막 역할을 해서 비거리가 쫙 늘어난 거네요. 그럼 가장 강력한 삼중관 방식은 물, 공기, 경화제를 다 쓴다고 되어 있던데 이건 어떤 원리인가요? 트리플 로드는 절삭과 충전을 완전히 분리한 궁극의 형태입니다. 물과 공기를 고압으로 쏴서 흙을 무자비하게 깎아내고 넓은 공간을 확보한 다음 그 아래쪽 노즐에서 경화제를 풍부하게 채워넣는 식이죠. 가장 강력한 절삭력을 발휘합니다. 이렇게 제트 그라우팅이 복잡하게 진화해 왔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장점은 공간적인 유연성이겠어요. 네, 대형 장비가 못 들어가는 협소 공간 시공이나 기존 구조물 하부의 기초 보강에 탁월합니다.
또 계량체들을 겹쳐서 시공하면 지하수가 스며들지 못하는 완벽한 차수벽을 형성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설계자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겠습니다. DCM과 Z그라우팅, 이 두 공법 중에 무엇을 선택할지 명확한 기준이 있을까요? 확실한 기준이 있죠. 품질의 균일성이 우선이고 공간이 넓다면 무조건 DCM입니다. 기계적으로 직접 섞기 때문에 집안 조건에 둔감하고 안정적인 대구경 계량체를 만들 수 있거든요. 눈으로 보듯 확실하게 비벼주니까요. Z그라우팅은 반대겠네요. 네, Z그라우팅은 분사력에 의존하다 보니까 주변 흙이 갑자기 단단해지거나 하면 직경이 변동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협소한 공간 제약을 극복하고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면 약간의 불확실성을 감소하고서라도 Z그라우팅을 써야만 하죠. 상황에 맞는 완벽한 타협이군요. 자, 그럼 어떤 공법을 선택하던 간에 설계랑 시공을 할 때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3대 핵심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중 분담비 검토인데요.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무거운 대리석 소파를 친구랑 양쪽에서 들고 거실을 옮기는 거죠.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그 대리석 소파의 총 무게가 바로 상부 구조물의 하중인 P입니다. 그리고 소파를 드는 두 명 중 한 명은 단단하게 만든 기둥인 계량체고 다른 한 명은 그 주변을 둘러싼 원래의 흙이죠. 계량체가 100% 다 버티는 게 아니군요. 아닙니다. 단단한 파일이 대부분을 버티긴 하겠지만 주변 흙도 같이 짓눌리면서 하중을 나눠받거든요. 이걸 정밀하게 계산하지 못하면 파일이 부러지거나 흙이 푹 꺼질 수 있습니다. 하중을 어떻게 분담할지 계산하는 게 설계의 첫 단추죠. 균형을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거네요. 두 번째는 집안 변이 관리입니다. 도심지 한복판에서 압력을 밀어 넣다 보면 주변에 엄청난 민폐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땅속은 닫힌 공간인데 거기에 막대한 양의 시멘트 반죽과 공기를 억지로 밀어 넣으면 엄청난 압력이 생깁니다. 이게 위로 솟구치면 집안이 융기해서 도로가 갈라지고 옆으로 뻗으면 측방 유동이 생겨서 옆 건물 벽에 금이 가죠. 압력을 반드시 빼줘야겠네요. 네, 그래서 깎여 나온 흙탕물인 슬라임을 밖으로 배출시키면서 주변 건물에 레이저 센서를 달아 변이를 철저히 감시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려사항은 진실의 순간입니다. 바로 강도 확인이죠. 도면상의 숫자가 아니라 현실에서 진짜 화학 반응이 일어났는지 증명해야 하잖아요. 설계 도면에 아무리 10메가파스칼을 견딘다고 써놔도 땅속은 늘 변수가 많거든요. 지하수에 씻겨나갔을 수도 있고 유기물 때문에 굳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 후에 실제 계량체 한가운데에서 코어를 채취합니다. 샘플을 직접 뽑아내는 거군요. 네, 그걸 실험실에서 부숴보면서 설계 강도가 확보되었는지 눈으로 직접 검증하는 거죠. 이걸 통과해야만 진짜 성공입니다. 도면 위의 완벽함이 아니라 현실의 물리적 증거만 믿는 엔지니어들의 철저함이네요. 자, 오늘 우리는 테코솔루션으로 대표되는 집안 계량의 화학적 솔루션에 깊이 파봤습니다. 물리적 교반으로 흙을 균질하게 섞어내는 DCM 공법, 그리고 400kg/제곱센티미터라는 엄청난 압력으로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는 Z그라우팅 공법까지. 공사비는 상승하지만 마철로나 거대 인프라에 가장 확실한 강도를 부여하는 필수 솔루션임을 확인했습니다. 도심의 밀집화가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가속화되고 있잖아요. 지하 공간의 활용도 극한으로 치닫고 있고요. 앞으로의 도시건설에서는 단순히 강도를 높이는 걸 넘어서 환경적 영향이나 시공 정밀도를 완벽하게 통제할 차세대 집안 계량 화학 솔루션이 필요할 겁니다. 과연 그 형태는 어떻게 진화하게 될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노로봇들이 흙 입자 사이로 스며들어 변이를 전혀 주지 않고 땅을 강철처럼 굳혀내는 그런 파괴적인 미래를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